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저희가 ESUP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들은 이제 뭐 구독자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명도 ESUP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DMF가 왜 붙냐? DMF라는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포스팅이나 포스트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근데 DMF만의 좀 특별한 컨텐츠라고 해서 그 한글과 컴퓨터에 있는 한글 이게 뭐 문서 워드 작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뭐 이게 정확하게 한글이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할게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더 잘 다뤄서 보고서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강좌를 중장기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사소한 중요성을 깨닫자. 이게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말이 꼬이기도 하고 지금 발음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행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보시면은 편집 용지 세팅과 문서 번호 체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문서 작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면은 또는 전문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려면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편집 용지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에 이게 나중에 이제 실습으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용지 여백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 용지 여백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다루죠.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세팅을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들 맘대로 이 세팅 값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버리면은 문서 전체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세팅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건들지 않는 게 좋고요. 이거를 처음에 제대로 세팅을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장, 200장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다 만들고 나서 굉장한 노가다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세팅이 잘못됐는데 그 세팅 값을 바꿨어요. 바로 잡았어요. 근데 200장이 넘는 일단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 200장을 하나하나 다 세팅 값을 다 수정하면서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은 20 그리고 오른쪽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15mm. 이 좌우 대칭이 안 맞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이제 문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걸 한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본을 할 때 이 제본에 찝히는 부분을 좀 넓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찝히지 않는 부분은 좀 좁게 한 건데, 이런 경우는 양면으로 했을 때는 이쪽 부분도 이제 제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양면으로 했을 때에는 이쪽에 15cm, 아니 15mm로 한 데는 다 씹히는 거죠. 제본에. 뭐 스프링 제본을 하면은 스프링 구멍이 다 뚫리는 거고, 뭐 책 제본을 하면 책 그 본드 부분에 다 이제 이쪽 부분이 씹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문제를 알고 여기를 20으로 바꿨을 때는 표라든지 그림 파일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세팅을 할 때 세팅을 잘 해야 된다. 자, 그거에 대한 오류적인 문제. 그 뒤에 있는 이제 이 보고서는 공문이에요. 국가기관에서 그 발행한 공문 또는 고시문인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세팅이 됐을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 줄이 양쪽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글자가. 이 안에서 이제 모든 문서가 작업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A4 용지로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여백이 크잖아요. 여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백으로 했을 때 이 여백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부족하죠. 당연히 5mm가. 문서를 딱 봤을 때 이게 안 맞다는 거, 센터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센터가 안 맞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무심코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제본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표도 만들려면 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딱 맞춰야 되는데 표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늘리면 이게 넘어가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넘어간 부분이죠. 페이지를 넘어간 부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잡아서 안쪽으로 집어 넣어줘야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이 넘어갔죠?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이 넘어간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근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문서를 많이 다루고 보고서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서를 뭐 5년, 10년씩 뭐 쓰고 많이 잘 쓴다고 자기가 막 자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개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라. 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하시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맞추는 게 맞죠. 네. 여기가 이제 여기 안에서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이 안에서 작업을 하라고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시를 지켜줘야죠,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지키는 경우들도 많다. 자, 이제 번호 체계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왜 번호 체계가 중요한지, 번호 체계가 도대체 뭔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은 번호 체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씁니다. 근데 보고서를 좀 쓴 사람들도 이 번호 체계를 개판으로 해요.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어. 보다 보면은 화가 날 정도로 개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위 번호는 1번이라는 번호를 썼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그 1번의 하부단의 번호는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타카타파. 자, 그 번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간하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요 번호하고 요 번호하고는 같은 상위 버전이죠. 상위 뎁스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아래는 당연히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차카타파 그 번호 차기를 써야 되는 여기는 갑자기 짝대기가 나와요. 아니 이게 뭐야?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봤을 때도 뭐 시설 해랑은 이렇게, 개인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은 공통사항이라는 걸 또 갑자기 무슨 여기 아무런 번호 체계도 없이 공통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냥 나래비를 쳤는데 바로 위하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번호 체계를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냥 남북을 그냥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육체이탈 같은 거 할 때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한 5페이지, 6페이지, 또는 20페이지 이후에 갑자기 까먹을 수도 있어, 사람이. 아, 내가 번호 체계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타카타파로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잠깐 착각을 해서 이렇게 번호 체계를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위에서 밑에 있는 번호 체계가 다르다는 거는 이 번호 체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상단에 있는 번호 체계만 알고 그 상단에 밑에 서브로 들어가는 번호 체계에 대한 뎁스 체계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게 아예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육체 이탈을 넘어선 그냥 한국과 미국을 그냥 약간 무슨 텔레파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그렇다고 칩시다. 뭐 그래, 뭐 읽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니까. 뭐 읽는데 뭐 지장이 있어 이게?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서가 예를 들어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됐을 때 이번에 뭐 5번을 보십시오. 이번에 5번을 보시면은 뭐 국가를 당사자로 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페이지를 찾아야 되는 건 어떻게 찾을 거야? 이렇게 번호 체계를 매기면은. 이렇게 번호 체계를 매기면은 목차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번호 체계를 맺는 거는 그 분류, 문서의 구조에 대한 분류를 나누는 것도 있고
그걸 찾기 위한 번호 체계, 번호를 매기기 위한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구로 하면은 절대로 그 문서에 대한 항목이나 그 해당 컨텐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 1000페이지, 뭐 10,000페이지가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류 체계로 찾을 수 있나? 절대 못 찾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봤을 때는 깔끔하네, 잘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번에서 여기 1번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바사로 가야 되는데 1번하고 이렇게 갔죠. 자, 무조건 가나다라 마바사로 가라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렇게 갔으면은 이 다음 것도 똑같이 이 짝대기를 기반으로 해서 가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개조식 기반의 어떤 문서 체계가 같다면은, 개조식 기반의 어떤 컨텐츠라고 한다면은, 글을 썼다면은 앞에 있는 체계도 똑같이 가야죠. 여기는 왜 가나다라야? 그리고 또 이게 이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가번에 세부 단으로 또 이걸 썼네. 여기는 상단에 써놓고는 여기는 또 가번에 서브 단으로 이렇게 썼네. 자,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세 개가 다 달라요. 보면은 같은 문서의 같은 페이지 안에 있는 이 번호 체계, 상단에 있는 번호만 신경을 쓰고 그 아래에 있는 하부에 대한 번호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뎁스고 이게 뭐 예를 들어 3번 뎁스라고 하면은 3번 뎁스가 이렇게 갔으면 3번 뎁스를 똑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가나다라 마바사 체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나다라 마바사 체계 안에 또 이 짝대기라는 게 그 밑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상단에 나왔다가 여기 하단에 나와. 이거는 뭐 형 아우도 없고 이건 완전 개판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도 달라요. 뭐 같이 하던가 아니면 뭐 좀 저기를 하던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번호 체계를 써서 1번, 2번을 썼고 여기는 또 1번, 2번이 없어. 이런 거 같은 경우 원래가 이제 뭐 1, 2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가나다라 마바사 체계를 가야 되는데, 왜냐면 상단 번호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로 갔으면은 하단은 뭐 가나다라 아니면 1하고 가로 열고 닫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은 거야. 6번하고 여기는 1번. 이게 뭐야?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너무 개판이라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번호 체계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고 서론본론 결론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라든지 개조식 기반의 어떤 그런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죠. 물론 뭐 모를 수도 있죠. 무조건 그걸 다 알라는 법은 없으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서를 만약 쓰게 되면은 일단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고, 일단 페이지가 많아질수록 이런 문서는 이제 찾기도 힘들고 앞에 목차 잡기도 힘들고 그 번호 체계에 따른 어떤 뭐 내용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관리 규칙이라고 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우리는 문서를 이렇게 만들자. 그 나눈 대로 그 조직 안에서 어떤 규칙과 법규를 만든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항목은 뭐 이렇게 1, 2, 3, 4, 5, 6, 7, 8로 표시한다. 두 번째 항목은 가나다라 마바사로 한다. 3번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번호 체계로 해서 뭐 번호를 매겨라.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자, 한글에 보면은 이런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한글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걸 기능을 안 쓰죠. 이 기능만 제대로 알아도 굉장히 문서를 손쉽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질 않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서식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문단 번호 체계를 내가 어떤 걸로 할 건지 설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만 사용을 해도, 이 기능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쓰지를 않죠. 그냥 다 수작업으로 하죠. 근데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쓰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뭐 이런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그 번호 체계는 이런 번호 체계죠. 1번 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번호 체계. 자, 번호 체계는 이렇게 뭐 들여쓰기를 안 하고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 1-1, 1-2 뭐 이렇게 번호 체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게 통일성하고 그게 이제 뭐 어떤 규칙으로 자리 잡아서 그 문서를 쭉 만들어 가면 돼요. 뭐 갑자기 1-1 이렇게 갔는데 뭐 여기 가나다라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번호 체계를 항상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1 대한민국 했으면은 이 지금 이제 앞에는 1번에 대한 그 번호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가, 세계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거잖아요. 그 국가 안에 이제 서브 단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미국으로 친다면은 뭐 캘리포니아, 뭐 마이애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번호책이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여기가 가번이 된다. 아니면 동그라미 표시로 한다. 그러면 이 번호체계가 그냥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문서가 그런 경우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들여쓰기. 이제 이렇게 들여써서 이제 좀 약간 가독성을 확대를 하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들여써서 그러니까 큰 상단의 번호에서 그 하단 번호로 들어갈 때는 들여쓰기를 해서 이것은 이거의 하단 번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들여쓰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도 뭐 문서들 보면 들여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한 큰 항목은 1번, 1, 2, 3, 4, 5, 6, 7, 8, 6로 가고, 그 다음 숫자는 뭐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 체계로 간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체계를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들여쓰기를 하면은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뭐 대전에서 또 한 번 더 뎁스를 내려서 한 번 번호를 더 매긴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편집 용지, 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한글 파일에 보면은, 여기 편집 용지에 보면은 그 이제 용지 여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 20 뭐 이렇게 해놨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기 양 옆을 20으로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표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든다고 봅시다.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다 알려드릴 텐데, 이 표를 만들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라인이 이제 이 안에서만 작업을 하라고 이 라인이 가이드 라인을 쳐놓은 겁니다, 이게. 그럼 표도 여기 이 라인에 맞게끔 만들어야겠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너무 좁아서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더 넓혀야 돼.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편집 용지에서 여기 그냥 30으로 그냥 넓힙니다. 뭐 예를 들어 한쪽만 넓혀봅시다. 한쪽만 넓히면 이쪽은 넓고 이쪽은 얇죠. 그리고 여기가 밀리기 시작하죠. 여기가 이제. 자, 밀리죠. 여기서. 여기가 라인인데 밀렸잖아요.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양쪽을 30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가야 된다고. 30으로 갔을 때에는 라인은 여기인데 이렇게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100장을 만들었어요. 거기 표가 예를 들어서 한 30개가 있어. 그럼 수작업으로 30개를 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거기다가 이 문장도, 이 글자도 처음에는 여기에 딱 맞춰서 썼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이게 줄어들면은 여기에 넘어가겠죠. 막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편집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편집 용지 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용지 여백에 있어서 이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려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뭐 이거를 또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난 문서 잘하는데 내가 굳이 뭐 저런 거 시간 낭비하면서 들어야 돼? 안 들으셔도 돼요. 진짜 문서 한번 배우고 싶다. 내가 지금 문서 쓰고 있는 것들이 또는 내가 문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또는 내가 여기서 한 단계 스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은 이 강의를 쭉 듣다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았다. 오늘 강의 괜찮았어. 이 정도면 앞으로 좀 들을만해. 자, 이런 느낌 좀 받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많이 해주셔야지, 구독하고 좋아요를 좀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뭐 이거 작업을 하면 좀 힘이 나겠죠. 제가 뭐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